부모는 첫 시간 한번 했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부모를 논하는 게 이게 뭐냐면 큰 테마 줄거리로 보면 앞 시간에 제가 10개의 테마로 나눠 드렸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아, 다 까져먹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부모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이게 뭐냐면 부모 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요즘에 내가 이거 많이 받으면 부모덕 있는 거고, 그죠? 못 받으면 부모덕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부모덕은 현실적이냐 아니면 정신적이냐로 나눠요. 실제로 정신적인 양인이나 걸럭객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의 가장 큰 테마의 틀은 현실적으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못 받으면 정신이라도 받아야죠. 그죠? 어쨌든 요게 이제 기본 테마예요. 돈을 받느냐, 그죠? 아니면 정신 세계를 받느냐. 요 중에서 이제 항목을 쭉쭉쭉 나누어 보니까 맨 처음에 뭐 했습니까? 음양, 조우했었죠. 두 번째 오행,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오행도 목화는 정신이요. 토금수는 현실적인 재물, 토는 중간에 낀 놈인데 뭐 때문에? 토지, 그죠? 네. 금은 금 자체로서 현금재산, 수는 저장성이라고.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거 했었고.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원래는 육친이 들어가거든요. 육친적 측면. 요거는 안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했죠? 무자가 들어갈 것이고, 다섯 번째 이제 좌표, 여섯 번째 남녀, 일곱 번째 간지, 여덟 번째 격용, 아홉 번째 지장간, 열 번째 신살.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가 삼각형 하면서 빨리 배울까, 우리 빨리 해봅시다 해가지고 한 게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좌표, 남녀까지 저저번 주에 요까지 했었어요. 오늘 할 건 이제 육친적 측면, 무자론적 측면. 무자 같은 경우에는 있다 없다 논리기 때문에 팔자 전반에 다 쓰여요. 그 다음에 이제 간지적인 측면. 실제로는 이제 원래 연월일시 여기 들어갈 때 기본이 간지거든요. 우리가 대운도 자의에 의해서 많이 해석의 요소로 가감을 해 놓듯이 간지 자체도 어떤 글자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한테 받는 것들이 차이가 좀 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격용적인 측면. 즉 쉽게 말해서 이거는 성격이 되었느냐, 파격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류를 해 놓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실제로는 성격이 된 팔자들은 옛날에는 그래요. 실제로 뭐 현실적으로 받을 게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 과거 기준의 이 격용을 판단할 때는 성격 대우도 받는 게 좀 드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세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양인격이 됐든 걸럭격이 됐든 엄마 아빠가 하나 내지는 둘만 놓으니까 좀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적 현실 차이가 과거에는 실제로는 보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예 공부를 안 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암만 격이 잘 차이고 뭐 이래도 공부를 안 시키는데 어떻게 남자만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장남 위주로만 공부를 시키고 차남이나 그 밑에는 공부를 안 시켰던 경우가 허다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어때요? 의무교육이죠. 의무교육. 고등학생까지는. 대학도 어지간하면 다 가요. 그런 면에서 차이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난다라는 베이스를 깔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장간 이건 뭡니까? 우리 옛날 수업에 했었죠. 이건 분이죠, 분. 투간되었느냐, 지지에 드러났느냐, 아니면 지장간으로 대기되어 있느냐, 그 차이. 그 다음 신살욕에 할 게 많아요. 이 간지가 왜 뒤로 왔냐면
간지라는 놈하고 신사라는 놈하고 요게 같이 많이 섞여서 들어가거든요. 천간은 뭡니까? 천전은 유자해. 즉 전신적으로 이제 풀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지는 어떻게 해요? 현상이 확실하게 드러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신살 부분에서 가기 위해서 요게 조금 뒤로 빠져 있어요. 그 신살은 또 천간대 천간 신살이 있고 천간대 지지 신살. 천간대 천간은 뭐 있습니까? 그냥 한번 싹 그냥 흘러가는 거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되새기만 더 생각하고 천간대 천간은 삼기, 합, 충, 뭐 극도하고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지지대 지지는요. 천간대 지지는 제일 처음에 순서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망이 있을 것이요. 네. 형충파에는 지지대 지지로 가는 거죠. 천간대 지지에서는 십이운성, 그 다음에는 각종 비인들, 천을긴, 문창, 금여, 압록,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신살들이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대 지지 신살이 제일 많이 쓰여요. 자, 합에도 뭐가 있습니까? 방합, 삼합, 육합, 그 다음에 다 포함해서 기타 합. 그죠? 그 다음에 충도 있고, 그 다음에 형도 있고, 파도 있고, 해도 있고, 원진도 있고, 또 기타 신살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류가. 그거를 이제 다 해석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강의에서는 음양, 오행, 좌표, 남녀. 이제 여기까지는 했어요. 오늘 이제 육친적 측면, 이제 요거 할 차례, 육친적 측면. 보통 0까지도 보기는 하는데, 원래 주축은 좌표로 내니까 월에서도 월지가 가장 나에게 공유해주는 기운이 강함으로 오랫동안 쓰인다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월지를 실제로는 제일 많이 봐요. 연은 이제 참조용이고. 자, 육친적 측면. 자, 요거 이제. 자, 여기에서 육친적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분모운을 논하는 게 어떻게 되죠? 연월 일시 중에서 월에 있는 글자죠. 월에 있는 글자. 자, 요 육친이 뭐가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인성. 첫 번째 저는 이렇게 정해요. 와, 발을 정자 들어오면 좋겠다. 그죠? 실제로 정인은 학문의 별이라서 좀 들어오면 좋은데, 정인이 있고 만약에 재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편중성이 발생하겠죠. 그것도 괜찮긴 괜찮아요. 어쨌든 정이 무조건 들어가면 좋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개북태기를 할 때도 실제로 많이 쓰이거든요. 첫 번째 제일 잘 잡아주는 게 정제예요. 정제 잡으면 땡 잡은 거라. 남자 같으면 월에 있으면 잠깐 일찍 가겠다 안 가겠다. 비겁이 없는 한 일찍 간다, 그죠? 일단 정제를 받아야 정제가 딱 격을 이루고 형충파의 공망, 기타 신살의 원진이라든지 안 걸려들면 정제격들은 기본, 부산만 해도 최소 50억에서 100억, 150억까지 유산 상속을 받아요. 서울 기준으로 하면 요즘은 300에서 500억까지 될 거라. 원체 땅값이 올라서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정제가 참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정제 말고는. 네, 정관도 있는데, 그 다음에 식신을 봐요. 네. 정제는 돈을 받는 거라면, 식신은 뭘 받는다? 과수원을 받잖아요, 그냥. 꾸준히 나올 거,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좋죠. 원래 제대로 이제 개복태기를 잘 잡을 때 보통 월의 정제를 보통 잘 잡고요. 그 다음에 시의 식신을 잘 잡아요. 그 말은 뭡니까? 태어나서 조금 자라면서 지가 이때 이제 소년기, 청년기 가잖아요. 그때 유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래프로 따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말년까지 영향력을 끼치죠. 그 다음에 식신이 시에 있다는 말은 뭐? 그다음에 식신이 시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말년에 건강도 하고 먹을 것도 좋고 의식 주고 혜택도 낮고
쟤는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개복태기를 잡아줄 때의 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통 오는 게, 이제, 원래는, 자, 이몽룡이 춘향이하고 결혼을 했죠. 안 했습니까? 마지막에 한 것 같죠? 예, 근데, 이몽룡이 춘향이하고 사귈 때, 과거 급제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지. 그 말인 즉슨 뭡니까? 내가 직장을 갖고 이제 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쉽게 말해서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인이 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관이 와요. 왜 정관을 밑으로 보내느냐? 예? 정관을 밑으로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관이라는 자체가 관의 엄마가 뭡니까? 관의 엄마. 관의 엄마는 뭡니까? 재죠, 재. 재성, 재의 설기차라서 조금 뒤에 가는 거예요. 근데도 그래도 혜택이 무난한 거예요. 어쨌든 요것들이 여기에 오면, 월에 오면 기본적으로는 좋겠다. 편은 일단 기본적으로 치우침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편을 설명드릴 때 자석의 기운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N극과 N극. 치우침, 밀처짐이 발생하는 거예요. 꼭 짝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일단 혁명성, 운동성은 짝짓지 못하니까 더 운동성은 발생하는데 실제로는 짝을 다 못 이루어내니까. 치우친 것만 쭉 있는 거하고 막 섞여 있는 거하고 뭐 정제가 있는데 뭐 편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섞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편제면 편대, 편간이 편간 뭐 그게 이제 네. 뒤에 가서 보면 격용이라는 이쪽 가면 나옵니다. 섞인 거. 치우쳤다라는 개념은 제가 그러니까 이게 편간 있고 편인 있고 뭐 상관 있고 뭐 그런 식으로만 저거는 정만 딱 있잖아요. 예, 예. 편만 딱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역동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죠. 예. 예. 편인이 있다 하면 젖줄이 좋았겠다, 어려웠겠다. 젖동량 하면 다녔겠다. 그죠? 눈칫밥 먹으면서 다녔겠다. 전문 기술이라든지 약간 치우친 경향성. 원래 엄마는 어떤 엄마가 된다? 정제가 돼야 된다. 정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편인이 있단 말은 유모든 계모든 그죠? 다른 데에서 컸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부모, 엄마의 자격력이 약간 치우쳐진 관계에서 큰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엄마에 관한 정말 진짜 모성애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가지고 있겠습니까? 약간 왜곡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다 만약 정제가, 현실적으로는 정제가 좋아요. 근데 실제 부친의 역할은 뭐다? 편제가 부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편제 대신에 정제가 있다면 금전적으로 유효한 환경을 주었으나 아빠가 금전적인 혜택은 주었으나 정신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아빠가 해줘야 될 걸 다 못 해줬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뭐예요? 부와 모의 자기가 받는 혜택 자체가 왜곡이 발생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이가 또 안 좋을 수 아니죠. 그거는 짝이니까 또 맞죠. 정제와 편의는 짝이 맞잖아요. 엄마 아빠 관계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한 요거는 약간 고급론인데 부모에 관한 논리의 왜곡이 발생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정신과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 치우침이 발생했기 때문에. 보통 시집을 늦게 가는 처자들이 보면 남자는 좀 툴툴 털고 가는 면이 많잖아요. 양의 기운이라서. 근데 여자는 담고 있는 기운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반듯하게 관도 있는데도 시집 안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보면 그런 부모의 자리에 왜곡 효과가 좀 클 때 그런 것들이 간혹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건 요 뒤에 가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뒤에 가서. 너무 다들 급하셔가지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정인이라는 것은 정당한 가권 상속이나 문서의 혜택으로 보면 돼요. 문서 혜택. 그리고 정인은 정제는 뭐겠습니까? 현물자산이겠죠. 현물자산. 그게 이제 신살의 훼손이 없을 때입니다. 신살의 훼손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식신은 가업 승계, 사업 가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관은 뭡니까? 정당한 과권의 승계죠. 그 다음 이제 편자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골아픈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편인을 한번 볼게요. 편인. 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치우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우침.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엄마가 나를 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신하고 기를 육 길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곡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오는 공간적인 거예요. 공간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제. 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편인이 공간적 왜곡이라면 편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왜곡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 편제라는 게 뭐예요? 부친이 기본적으로 잘 나갈 때 확 잘 나갔다가 꺾일 때 또 한없이 추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면 우리가 항상 쓸 때, 육천에 쓸 때 잘 나갈 때 받아라, 잘 나갈 때 받아라. 그죠? 잘 나갈 때 받으면 실제로 파이가 커요. 근데 꺾였을 때 받으면 도로 꽝 되는 거예요. 꽝.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시간적인 왜곡이라는 게, 시간적 왜곡, 편제라는 게. 어쨌든 변폭 자체가 이거는 천장에서 바닥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나갈 때 받아라. 그 다음에 이제 상관이라는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정신적 왜곡이에요. 실제로 상관이 잘 나갈 때는 편제보다 더 많이 받아요. 원래 이제 상관이라는 게 상식의 선을 무너뜨린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잘 나갈 때는 편제를 능가하는 위력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관성을, 기본 법규 자체를 허물어뜨린다는 별, 그걸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보통 이제 연월에 상관이 있으면 어떤 작용이냐면, 부모한테 받으면 사이가 나빠져요. 첫 번째, 받으면 사이가 나빠진다. 두 번째, 안 받고 봉사하면 유정, 사이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부모한테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세 번째, 받으면 바로 떠난다. 네, 바로 떠난다. 네. 그러면 싸우지는 않습니다. 네? 공무원 맞으면 깡입니다. 받고 바로 떠나면 사이가 된다. 싸우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같은 공간에 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월에 상관이 있으면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은 받고 바로 외국 가야죠. 집이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도 싸웁니까? 그래, 근접하면요. 근접하면 네.
서울에 살고 부산 살고. 그렇죠. 좀 많이 떨어져야 돼. 많이. 예. 그 이제 실제로 이런 거 드라마에 보면 많이 나와요. 드라마에 보면 아빠가 사업하다가 망해갖고 그 애가 그죠? 탁 다시 사업을 일으키면서 그죠? 또 부모 눈에 안 드는 마누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보면 그런 기질들이 보통 상관들이 많습니다. 드라마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극적인 반전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경겁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비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걸록격이 되죠. 그죠? 양간 같은 경우는 겁제 같은 경우는 양익격이 되고 둘 다 재파예요, 재파. 어쨌든 재물을 파는 작용이 있다. 간도 파니까. 예? 뭐든지 분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음간 같은 경우에는 양인이 안 되죠. 그죠? 음간 같은 경우에 그 예를 들어서 신일주 같으면 겁재가 지지신자가 되잖아요. 이때는 거의 이걸 봐가지고 상관격 처리하시면 돼요. 상관격. 예와 준하다. 음간은 받고 떠나라. 여기에는 우리가 재물 보존 수단이 뭐라고 했어요? 안 팔리는 부동산 줘가지고, 그죠? 커가지고 자기 혼자 힘으로 마음대로 못할 때 그때 현금화를 시켜라. 그죠? 기억나시죠, 저건? 30년가 40년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죠. 이제 원래는 40 이후에 팔아라고 돼. 40 중반 이후에 팔아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연월에 이 글자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결혼이 늦는다는 말이죠. 결혼이 기본적으로 늦고, 그다음 자식이 그럼 결혼이 늦었는데 자식이 빨리 나옵니까? 자식은 결혼 이후에 나오는 게 자식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장성해서 어느 정도 힘을 키울 나이. 자, 그러면서 0살은 탄생이고요. 10살, 그 다음에 뭐 16, 17세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좀 더 커서 자식의 영향력이란 에너지가 커졌을 때 그때 실제로는 현금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저당을 잡혔어도 안 되고 팔아먹어서도 안 된다. 어쨌든 40 이전에는 무조건 분탈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편관 남았죠, 편관. 요게 실제로는 정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만 요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가가 없다 보시면 돼요, 영양가 없다. 부모 자리에 편관이 있다는 말은 호랑이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죠. 해주는 거는 별로 없는데 큰 소리만 치시잖아요. 예. 그냥 이제 주로 이제 저런 계통 이제 편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여기 말했잖아요. 정신 요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아버지가 뭐 군인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이제 천을기인 같은 경우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건 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편관이 천을기인 되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보통 어떤 케이스냐고, 다 이제 천을기니까 돈도 있고 귀족 집안이고 공방에 안 들었을 때 가면 아들을 맨날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이제 돈다발 한 개씩 주면서 이제 잔소리 하는 거예요. 다다다다. 어쨌든 천을기라 좋기는 좋은데 편관의 그런 작용력은 있더라. 진짜 괴롭겠다. 예. 걔도 돈 준다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그죠. 한 뭉탱이씩 주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기인의 역할은 있지만 그 혜택이 이제 약간 좀 부분적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또 실제로는 저는 편관이 자리가 식신절지 자리예요. 식신절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식신이죠. 개가 오해 절지죠.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겠다 못하겠다. 그죠? 다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되죠. 그렇게 이제 육친은 보시면 돼요. 육친.
이건 이제 보통 요렇게 되면 이제 지지 글자 위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간 글자가 어떤 글자가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요 두 가지 기능을 믹싱해서 설명해 주면 돼요. 믹싱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 측면 했고, 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무자. 뭐 육친은 원체 많이 하셔가지고 다 아시죠? 아시죠? 이제 요거 들어오면 최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개복택일 할 때 요게 참조가 많이 돼요. 요게 아까 제가 해드린 게 보통 정제 아니면 월에 보통 정제 내지는 정관을 잡아요. 정관. 그다음에 정관을 잡으면 인성 보조 조금 생각하고, 그다음에 시에는 주로 식신을 많이 잡아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그게 기본 툴입니다. 기본 툴. 월이라는 게 어차피 예정이니까 이거 그지? 그 다음 달에 수업하는 이상한 걸 하면 되는 예? 그 잡아놔도 보통 3번은 돌잖아요. 천간이. 아니 대학 생활할 때에서 야 예정이 9월달이라 뭐 9월달에 그냥 그 월이 정해지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월에 정해진 거에 따라서 맞춰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이래가 계속 맞춰야 되는. 그렇죠. 예. 보통 이제 20일 정도 이렇게 받아오거든요. 보통 2주 14일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개복택일 날짜를 이제 정해 와요. 아니면 그래도 참 좋은 날짜 없다니까.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축 넣고 막 이렇게 역동적이하게 해버리고, 원래 이제 제일 편하게 가는 모양새가 실제로는 지지의 정제, 월 정제, 그다음 시의 식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뭡니까 정관 요 정도 주고 식신. 요게 이제 기본 포맷이에요. 기본 포맷. 요거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막 하루 종일 생각해요. 막 편을 바뀌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날짜 딱 찍어준다고 바로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놓는 확률이 좀 드물어요. 예. 자, 무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3가지로 나뉘어요.